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지역 청년과 함께하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청년과 함께 톡톡.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과 청년 전문 상담사와 함께 청년들의 삶과 고민을 나누고 이에 공감하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지역에서 예술 분야 청년 창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로젝트 청춘극단의 이다솜 청년과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청년상담소 창업 분야 추현호 전문 상담사를 만나 예술 분야 창업 준비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청년 예술인들이 많은 대구의 경우 청년 예술 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청년 코너 6번째 시간으로 예술 창업 분야 최대 고민 5가지에 대한 Q&A를 중심으로 예술 분야 창업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분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예술가들이 모여 조성한 프로젝트 극단 청춘무대 대표 이다솜입니다. 청춘무대 극단은 극장 밖 유휴 공간의 무대를 꾸며서 배우와 객석의 경계가 없이 관객이 배우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동하면서 관람하는 관객 참여 몰입형 공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객들이 배우랑 같이 이동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동하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원래 기존의 프로시니언 극장에서는 이제 배우가 무대에 있고 관객이 객석에 앉아서 보는데 저희 연극 같은 경우는 그 무대 위에 관객이 올라가서 배우랑 함께 이동하면서 관람하는 그런 체험형 콘텐츠입니다. 그렇군요. 네. 엄청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상담사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청년센터에서 3년째 창업 상담 파트를 맡고 있는 추현호 전문 상담사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IT 기업가 분들과 함께 했는데 오늘은 예술인 청년 대표와 함께해서 설렙니다. 그러시군요. 네, 2주 만에 뵈어서 반갑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예술 창업 분야 최대 고민 5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상담사님이 그 청년들이 어떤 거를 가장 궁금해하는지 좀 나눠주시죠.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 저희가 많은 상담 사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술 창업인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술 창업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정주하면서 활동을 지원받는 정책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또 창작 활동 지원금 또는 창작 교육 지원 사업 또는 예술 네트워크, 또 그들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판매하는지에 대한 판로 개척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창업 자금도 이제 궁금할 테고, 판로 개척도 궁금할 테고, 고민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이다솜 청년 대표는 실제 이제 예술 분야 창업을 하면서 겪은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좀 나눠주시죠. 네, 저는 공연을 기획할 때 보통 문화재단의 창작 지원 사업을 받아서 공연을 올렸는데 그때는 주어진 예산을 예술적 완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었다면은 창업 지원 사업에 도전했을 때는 작품이 고객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가 돼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을 전환하고 수익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실제로 이 부분 저도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그 예술가 분들께서는 보통 자신의 예술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곤 하시는데 이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용자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와 제품을 기획을 하고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용자 관점에서의 고민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창업을 하고 싶지만 막막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운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예술 분야 창업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네, 아무래도 예술 분야는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나뉘고 또 사실 소득 구간이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맞습니다.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연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자신이 좋은 것을 하는 것도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창업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중과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가치가 무엇일지 사용자 중심에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즉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와 고객과 또 사용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 사이에 교차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 분야는 소득 분포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창업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다솜 청년 대표님께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수익 활동은 필수이기 때문에 네. 창업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는 순간이 꼭 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비대면 사회로 접어들면서 OTT 시장이 성장해서 좀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네. 또 SNS를 이제 온라인 유통망으로 이용해서 시각 작품이 국외의 컬렉터들에게까지 반응을 얻기도 하고 또 코로나 블루로 예술 활동을 배워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서 온 오프라인 아트 클래스도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여건에 맞추어서 제공할 수 있는 예술 서비스를 고민해보고 창업에 도전해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추현호 상담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다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공방을 운영하면서 키트를 보내어 드린다던가 악기를 렌탈해주고 동시에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악기를 배운다던가 하는 그런 종합교육 플랫폼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 네. 예술인들이 이런 곳에서 자신만의 분야에 대한 교육을 선점을 한다면 브랜딩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과 예술은 불과 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자신의 분야가 어떻게 교육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도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대중들에게 돈이나 지지를 모아서 프로젝트를 런칭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예술가들이 활용해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잠시 청년 퀴즈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청년 퀴즈 정답을 오늘 방송 마칠 때까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31 문자 메시지나 CPBC 빵 방송 톡으로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선정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다솜 청년 대표님께 문제 부탁드립니다. 네. 창업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본을 모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법. 1번 스마트팜, 2번 크라우드 펀딩, 3번 스마트 스토어.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업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본을 모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법은 1. 스마트팜, 2. 크라우드 펀딩, 3. 스마트 스토어. 네, 정답을 샵 0931 문자나 CPBC 방송 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청년들의 예술 분야 창업에 대해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추현호 상담사님이 겪으신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예술 창업을 앞둔 청년 창업자가 가져야 할 나름의 자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예술 창업이라고 해서 일반 벤처 기업이라든가 청년 창업과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네. 일반 창업가들에게 요구되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철저하게 갖춰져야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술을 하니까 비즈니스와는 거리가 멀어 라는 방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비즈니스 마인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연극을 올린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극을 올리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고 티켓 수익과 부대 수익으로 과연 브레이크 이븐, 즉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숫자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술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 말씀도 우리 청년 대표님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술인들이 경영 관련 지식 부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구 청년 소셜 리빙랩을 통해서 처음 극장 밖에 나가서 유휴공간에 가서 관객 참여 몰입형 콘텐츠를 한번 실험해보고 그 다음 단계인 대구 소셜 드리머즈 히든 스타트업 사업을 통해서 창업 교육 서비스 개발비 컨설팅을 받아서 처음 창업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창업 지원 사업에 도전해보는 것이 첫 발을 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무작정 뭔가를 시도하기보다는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이다솜 청년 대표께서도 이렇게 여러 지원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술 청년 창업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나 기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지원을 받았던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 또 그리고 예술경영지원센터, 대구 콘텐츠 코리아랩, 대구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예술 창업 지원, 컨설팅, 강의 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사실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데요. 이다솜 청년 대표님이 예술 창업에 대해서 또 이제 방송을 듣고 있는 청년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혹시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추현호 전문 상담사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고민을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인데요. 원래 이제 작품 발표를 위해서 저의 표현 의도부터 이제 기획 의도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되는데, 이제 창업 계획서를 쓸 때 뭔가 사용자 중심으로 뭔가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다 보니까 시장 조사 자료나 이런 건 도대체 고객들의 수요 조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추현호 전문 상담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자료 조사를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중심의 사업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콘텐츠 사업입니다. 콘텐츠 사업은 소비자들의 니즈에 기반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니즈에 의한 사업은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르면 음료수를 제공하는 게 니즈에 대한 사업이고 네. 원칙에 대한 사업은 단순히 목이 마른 것을 넘어서서 맛있는 걸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원치와 니즈는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술 콘텐츠 분야는 다수가 원치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때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에 없던 콘텐츠를 만드는 게 비즈니스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기도 데이터 조사가 필요한데 네. 데이터 레퍼런스라고 그걸 합니다마는 그런 데이터 레퍼런스를 축적을 할 때도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미 식상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거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 연출이나 영화나 그런 미디어 사업에 콘텐츠를 개발한 하나의 좋은 예시는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그런 스토리를 연극 연출로 다시 한번 풀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또 이런 사용자 중심의 사업 계획을 짠다는 부분은 사업 분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답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이제 네. 그 상황에 맞게. 네, 너무 유익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참 다행입니다. 네. 네,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술 분야 창업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 그런 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술 창업을 포기하는 사람을 주변에 많이 보고 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아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나와 맞는 환경을 찾아서 그런 좋은 토양에서 내가 내 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예술가로 비상하기 위해서 지금의 열악한 조건이 내가 가진 전부가 아닐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 꾸준히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해 한 해 거듭하면서 느끼는 점은 그 이전에 만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나 행복한 순간들을 정말 마주하는 순간들이 꼭 오기 때문에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청년과 함께 톡톡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지역에서 예술 분야 청년 창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다솜 청년과 대구시 청년센터 청년 상담소 창업 분야
추현호 전문 상담사와 함께 예술 창업 분야 고민에 대해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진솔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격주로 방송하는 청년 코너 청년과 함께 톡톡. 다음 시간엔 요즘 핫한 이슈죠. 청년 소셜 벤처 창업에 대해 나눕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을 부탁드립니다.